자, 얘들아, 이거는 정기평가 대비하는 클리닉 영상이고, 너희는 내가 준 프린트를 모두 다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야 돼. 이 영상에는 지금 문제별로 정답이 다 보인다. 그러니까 영상 먼저 보면 완전 손해.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정답 채점하면서 저랑 같이 요거를 듣는 겁니다. 자, 1일차까지만 이 영상에선 설명할 거고,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영상도 차근차근 올려줄 테니까 꼭 모든 강의를 다 보십시오. 먼저 사실 내신이랑 정기평가랑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달라. 이제 뭐 내신 보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내신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시간이 부족하면 뭔가 너가 공부를 덜 한 거야. 근데 정기평가는 내가 공부를 정말 완벽하게 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내가 푼 문제는 다 맞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지문을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나 다라는 시가 있고 그 중에서도 너희가 아마 익숙한 작품은 가라는 작품일 거야. 김소월의 먼 후일이네. 그래, 여기서의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했어. 이별하고 누가 봐도 미련이 철철 흐르는데 뭐라고 말해? 잊었노라. 이렇게 현재 나의 감정과 반대되게 얘기하는 거 무슨 법? 반어법이라고 얘기해. 반어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읽으면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버리는 거야. 봐봐. 가와 가붓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먼저 공통점이려면 가에도 있는 특징이어야 될 거 아니야. 가에 있는 특징을 찾아봐. 1번 선지,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난다. 나 그 사람 놓치지 말걸, 처음부터 잘해줄걸. 이런 게 반성적인 성찰. 성찰은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 근데 가에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두 번째, 자연물. 자연물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 식물, 아니면 해, 구름, 달, 별 이런 것들. 자연물 가에 보이지 않아. 냅다 2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 가에서의 대상은 뭐니? 당신. 당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 뭐야? 재회. 잘 담겨있지. 맞는 설명이야. 4번 이상. 이상은 뭐야? 당연히 재회한 우리의 모습이겠지. 근데 현실은 어때? 이별했어. 재회하고 이별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겠어? 적절하지 않죠? 5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바람직한다는 건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이런 걸 얘기할 건데 나는 그런 삶의 자세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더라도 가장 적절한 건 3번 선지밖에 없어.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물론 너희들은 나와 다를 읽고 나와 다에는 또 어떤 맞는 선지가 있는지 1번 틀린 사람은 요거까지도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데 가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는데 내가 평소에 명령형 어미 뭐뭐라를 얘기해줘서 너희가 잊었노라를 보고 명령형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얘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믿기지 않아서 나 잊었어 라고 얘기하는 평서형 문장입니다. 라가 사용됐다고 무조건 명령형이라고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공감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푸른 종소리.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감각이 겹쳐져 있어. 종소리는 무슨 감각? 청각. 근데 이 종소리를 뭐 아름다운, 청량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래? 푸른. 푸른은 뭘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야. 청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거거든.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게 공감각적 표현인데 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번 음절수를 늘린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음절수가 글자 수라 그랬어. 나에서는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풀싹을 세이고. 이거 뭐야? 세고. 허연 뭐야? 허연. 하얀색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음절수 늘린 시어 사용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반어적 표현 사용하는 거 어디라고?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가시라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어디야?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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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가 보이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
반복 보이지? 정답은 5번 골라줘야 해. 3번 문제. 현장에서 친구들 많이 틀렸었던 문제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봐봐. 김소월의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라는 시간의식이 배제되어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자, 이별한 거 언제야? 과거에 이별한 거야.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상황 이겨냈어? 못 이겨냈어? 잊지 못하고 있어. 자, 근데 미래에는 잊을 거야? 못 잊을 거야? 잊지 못할 거야. 요런 상황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의미 없는 현실 상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인 의식, 나 현실이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그 인식을 반영하여 미래에도 잊었노라라고 얘기했지만 잊었어 못 잊었어. 잊었노라라는 말 자체가 반어잖아. 잊지 못했어. 그래서 보면 사실 헷갈리는 건 2번 선지인데 1번부터 한번 봐봐. 화자는 먼 후일. 자,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미래. 미래에 당신을 잊었어 잊지 못했어 잊지 못한 거야. 2번이 헷갈리다 그랬어. 그때라는 건 보통 너희가 과거 회상할 때 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 맞지 라고 하지만 봐봐.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그때는 언제야? 먼 훗날이지. 그러니까 당신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 과거 현재 미래 언제야? 미래야. 먼 미래.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때라는 시입니다. 자, 3번도 볼까? 화자는 당신과 대결을 너랑 싸우려는 거 아니야. 그치? 4번. 화자는 먼 후일과 이전 노라를 결합하여 사용하지 미래의 시점에 너를 잊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반어법, 잊지 못했다라는 뜻. 오늘의 이별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먼 미래까지도 나 너를 잊지 못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미련철철. 정답은 4번. 5번 봐봐. 화자가 먼 후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어제 당신이 남긴 약속. 어제 당신은 내가 혹시나 너랑 이별했더라도 5년 후에 다시 돌아올게. 뭐 이런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약속한 적이 없잖아. 그냥 오늘 당장 과거에 했던 당신과의 이별을 잊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한번 봐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고 있어. 자, 너희들 견우직녀 얘기 알고 있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야. 한번 봐봐봐. 우리는 사랑을 해. 근데 견우와 직녀 뭐 했어? 이별해야 돼.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모순된 표현이지 역설법이 뭐야?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모라모라 갔다 오는 바람만 있어야 한대.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된대. 자, 견우 여기 있어. 이 구름이야. 이 구름에 직녀 있어. 자, 얘네 둘이 여기 건너갈 때 뭐를 통해서 건너가니? 까마귀. 그치? 그거 오작교라고 얘기하잖아. 오작교라는 거는 다리교자, 물 위를 연결해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흐르는 거야? 강이 흐르는 거야. 무슨 강? 은합물 강. 그러니까 이번 선지 보시면 은합물은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런데 기억 봐봐. 높았다가 낮았다가 출렁이는 물살은 우리 둘을 갈라놓는 방해물, 이 은합물이 되는 거지. 물살이 출렁여?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식어처럼 애정이 변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지 않아. 우리 견우직녀 서로만 생각해도 둘의 사랑이 변하니? 변하지 않지. 변하고 있다라는 시를 썼을 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봐볼까? 불타는 홀몸만 있어야 된대. 돌아서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나는 몸이 불타. 그러면 행복하겠니? 고통스럽겠니? 고통스럽겠지. 그러니까 뭐하래? 고통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세고 있대. 직녀야 나는 풀만 세고 있어. 우리 잠 안 올 때도 양 세잖아. 자, 그러니까 나 지금 머릿속에 고난, 고통, 너무 시련, 힘들고 그러니까 풀싹이나 세고 있겠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겨내려는 그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7월 7석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 그때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냥 검은 암소 먹일게. 그러니까 목동의 일 그냥 내 원래 일 하고 있을게. 너도 그냥 원래 하던 거 비단을 짜면서 일상생활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지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 참고 견디는 자세. 4번 5번 맞는 설명. 다음으로 반달과 달림 봐봐. 반달은 7월 7일이야. 뭐? 만날 수 있는 날 뜨는 달. 그러니까 먼저 반달만 두고 보면 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 슬픈 정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야. 왜냐? 우리 만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 만남의 시간이 정확한 정답이겠다. 불완전한 상황은 그럴 수 있어. 왜?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으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어. 자, 그러면 달림을 보면서 3, 4, 5번 중에 뭐가 정답인지 볼 거야. 자, 이거 누가 쓴 거래? 어느 행상인의 아내. 행상인이 뭐야? 장사하는 사람. 자, 그 아내가 쓴 거야. 누구한테 소원 비니? 달림한테 소원 빌어.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떠올라서 뭐하래? 멀리 멀리 비춰달래. 누구 앞길 비춰달라는 거야? 남편 앞길 비춰달라는 거야. 지금 남편이 시장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라는 거는 질퍽질퍽한 진흙길. 그런데 밟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지. 그런 데를 밟으실까 두렵습니다. 누구 걱정해? 남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해가 먼저 저물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집 나간 남편 몸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림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 남편이 밝은 빛 따라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있어. 만남의 매개자를 의미하는 거 적절하지. 완전한 사랑 아니야. 왜냐? 남편과 나의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임에 대한 원망은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너는 왜 굳이 나를 버리고 가서 꿍얼꿍얼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진 않지. 그러니까 원망 드러나는 건 아니야. 오로지 임에 대한 걱정만이 드러날 뿐.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봐보자. A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내용 잘 읽어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골라주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의진 드러나지 않아 걱정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편 대신 내가 죽겠소 뭐 이런 게 희생인데 희생의 장면은 보이고 있지 않으니 정답은 5번 골라줘야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작품 이번에는 소설이 나온다? 운수 좋은 날. 얘들아, 이것도 내가 항상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너희 작품을 처음 보면 어딜 먼저 봐야 되냐면 제목을 먼저 봐야 돼. 물론 내신 볼 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신은 교과서에서 나오잖아. 너희가 무슨 작품이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소설은 그렇지 않아. 전기평가는 그렇지 않아서 무슨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먼저 너희는 작품 제목부터 확인해야 돼. 작품 제목 보니까 뭐야 운수 좋은 날 초등반에서 읽었던 거네? 아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음성상징어 보인다고? 그럼 눈으로 뭐 찾아야 되냐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봐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쿨루쿨루. 이거 기침 소리를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구사하고 있네. 음성 상징어를 표현하면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건 무조건 맞는 거지. 대화에 거친 말투 사용되고 있어. 뭐라고? 욕, 난장 맞으면, 오라질년. 이렇게 거친 말투 사용하면서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 집과 공간적 거리를 보여줘. 집과 거리가 가까우면 기분이 어때? 좀 축 처져. 왜? 부인 걱정하니까. 근데 집과 차차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부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신이 나기 시작해. 신문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 맞지? 그 다음에 5번 먼저 볼래? 행운. 뭐? 손님을 연거푸 인력거에 태워서 오늘따라 돈벌이가 좋아. 행운이지. 다만 불행. 부인의 죽음이지. 이거 행운과 불행을 사건 전개의 두 축 중심 내용이잖아. 이걸로 삼아 극적인 긴장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첨지가 행운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인력거의 손님이 계속 오더라도 계속 마음속으로 어때? 얼른 집에 가. 부인 죽겠어.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행운이 행운 같지 않아? 행운을 받아도 지금 마음이 우리는 불안해. 이런 게 바로 극적인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야. 자, 4번 인물의 의지적 태도. 지금 현실에서 이겨내려는 뭔가 의지적인 태도 잘 보이지 않고요. 모순된 현실의 극복 가능성. 아니야. 하층민의 삶이 더욱더 처절해. 왜? 결국엔 부인이 굶어 죽어서 거의 아팠는데 아픈 거 잘 치유하지도 못해서 죽은 거야. 극복 가능성 보여주지 않아. 더욱더 절박한 하층민의 삶만
하층민의 삶만 강조해. 자, 그리고 29번 같은 유형은요, 너희가 유형이 좀 헷갈려서 들렸을 건데, 자, 김첨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보여줘. 이때 빨리 밥을 지어서 아내에게 먹이자 라는 부분 적절하지 않다. 자, 밥 지어서 먹이는 거지 설렁탕을 사오는 거니. 설렁탕 사오고 있잖아. 밥 짓겠다라고. 그 당시엔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밥 짓는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으로 넘어가서 30번도 한번 봐보자. 윗글의 일부를 바꾸어 쓴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자, 여기 봐봐봐. 결말이 좀 바뀌었어. 결말 어때? 부인 설렁탕 먹었니? 못 먹었니? 자, 부인이 일으켜 세웠어.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어.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면서 우리가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을 수 있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지. 두 작품 모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유지됩니다. 자, 31번 한번 봐보자. 기억을 한번 지문에서 봐볼까? 기억은요. 조밥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31번으로 넘어와서 곤궁하고 빈궁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 서발막대라는 거는 서발이 한 90cm 정도 되거든? 이렇게나 꽤 길어. 이 꽤 긴 막대를 막 내 눈앞에다 휘젓는 거다? 근데 휘젓는데 부딪히는 게 있어 없어? 부딪히는 게 없는 거야. 거칠 것 없다라는 거는 걸치적거린다. 거추장스러운 게 없다는 거야. 내 앞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즉 집안에 살림살이가 없다는 거야. 야, 살림살이 많아봐라. 조금만 걸어도 발에 다 걸리적거리지. 근데 90cm 되는 이 막대기를 휘저어도 걸릴 것이 없다. 형편이 매우 나쁘다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너희 아마 1, 2, 3번은 잘 알았을 건데 4, 5번이 좀 헷갈려서 요 문제 틀렸을 거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2번 같은 문제 맞은 사람 진짜 잘했어. 요런 거 잘 풀어야 되는데 봐봐. 이효석의 산에서 꿀이라는 거는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요깃거리가 된데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소재. 감자는 뭐였어?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게 마음 표현하는 소재였지. 하지만 내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였고, 한근천에 순환이 되는 우리 뒤에서도 한 번 더 볼 건데 이 만도는 술 몇 잔을 먹으면서 마음이 좀 차분해져.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재가 바로 술이거든.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 꿍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어디 풀 거 없어서 아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 붙이다가 술 몇 잔 마신 후에야 겨우 아들에게 어떠다 다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도 우리 배웠다. 오키는 달걀을 좋아한다고 아저씨한테 얘기해. 아저씨는 뭐 좋아하우? 물어보니까 아저씨도 나도 달걀. 사실 아저씨가 진짜 달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오키랑 뭔가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오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얘기했거든. 자, 근데 오키가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알리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 내가 그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알아서 뭐야? 뭐 했을 게 있어? 싶지만서도 그 다음부터 자꾸 간식으로 삶은 달걀을 넣어주는 그 정도 소재인 거지 이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자, 5번 내용을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틀이나 굶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그러다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부인이 혼자 뭔가 몰래 먹다가 아궁이에 휙 던지고는 얼굴이 붉어진 채 밖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아내를 보고 불쾌감을 느껴. 뭐야? 나는 이렇게 이틀이나 굶었는데 아내는 혼자 몰래 뭐 먹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뭐 먹고 있었어. 귤도 아니고 귤 껍질만 버적버적 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의 속상함, 이 가난에 대한 괴로움, 이런 감정 때문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1회차는 모두 다 풀었습니다. 이어서 2일차 풀어보세요. 사실 각 회차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자, 다음 2회차 풀고 다음 강의 들으세요.